저번 수업에서 이제 이 인공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배웠잖아. 이렇게 모델을 순신함수로 평가를 해가지고 경사관법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들었잖아. 아, 이어폰 줄게.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과적합 망을 되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경사강법이 어떻게 더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경사강법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시각화해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싶어서 한번 대충 마련을 해보았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y 첫 번째 값이 1이고 두 번째 값이 0이에요. 그러면은 마치 이게 뭐랑 같냐고 하면 약간 유명한 인터넷에서 유명한 약간 개랑 고양이 구분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1번이 개고 2번이 고양이라 칩시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미지는 개인데 여기서 인공신경망은 고양이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일 확률이 10%고 고양이의 확률이 90%인데, 그럼 이거는 인공신경망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번처럼 이제 y-y 햇 요거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증가해야 되는지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요거겠죠. 얼마나 증가해야 되는지. 손실함수와 감소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 라운드 y 햇와 라운드 로스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배웠죠. 저번에 체인 룰을 통해서 배웠어. 이렇게 체인 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체인 룰을 통해서 라운드 W2 라운드 Y 햇 하면은 이게 전부 다 Y 햇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바로 그냥 요거 곱한 거 더하기 요거 곱한 거 더하기 요거 곱한 거 해가지고 그걸 싹 다 더한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활성화 함수는 잠깐 밀어두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가 증가하려면은 요렇게 Z1, Z2, Z3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쳤을 때 W1 요 맨 위에 있는 가중치가 크게 증가할수록 이제 y 햇이 더 빠르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 어쨌든 이건 약간 편미분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얘가 적당히 증가하고 얘가 조금 증가하면은 이제 y 햇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증가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중치가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가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 기울기로 얼마나 가는가에 대해서 학습률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 N같이 생긴 이 친구 이름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바로 학습률이라는 기호입니다. 학습률이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고 나서 그 기울기를 얼마만큼 갈 거냐인데, 이 학습률이 너무 높으면은 애가 원하는 막 그렇게 빨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학습률이 너무 커버리면은 애가 원하는 최적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저희가 원하는 최적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결론적으로 최적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학습률이 너무 작아버리면은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갔는데 학습률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요만큼 간다 쳐봐요. 여기서 요만큼 간다 쳐버리면 이제 애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한정적이겠죠. 물론 최적혜에 도달은 하겠지만, 최적혜에 도달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들이 전부 다 한정적이라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률을 적당한 이제 수치로 적용을 해야 해요. 사실 그 적당한 수치가 문제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적당하게 이거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거는 정확하게 약간 뭐 뉴런의 개수 그리고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수학자들이 적어놓은 수치가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되고 그냥 도움이 되긴 한데 그렇게 막 큰 도움 안 되고, 저 증명하는데도 조금 복잡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수식을 다 뺐거든요. 수식 넣으면은 내용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학습률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 번 돌려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라 보면, 여러 번 돌려보면서 학습률을 직접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최적의 계산값, 최적의 학습률을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라운드 해가지고 나온 요 기울기에다가 학습률만큼 곱해가지고 얘를 이만큼 증가시키고 이만큼 증가시키고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W2에 대한 이 가중치들에 대한 편미분은 이렇게 식으로 구해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 y-햇을 알고 있잖아요. y-햇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 W1에 대해서 가중치를 학습을 시킬 때는 또 y-햇이랑 똑같이 하려면은 z가 필요하겠죠. z 값이 z에 대한 미분 요 값이 필요할 건데 요 값은 또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은 방금이랑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어차피 그냥 싹 곱해서 싹 더한 거기 때문에 얘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해요. 얘는 그냥 각 z마다 요거를 곱해준 거고 얘도 똑같죠. 각 w마다 얘를 곱해준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학습률을 얘는 어차피 얘가 직접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률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여기서는 만약에 2.1 지금 가중치가 2.1, 1.0,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있을 때 Z 0.1이 커져야 되니까 Y1이 커져야 하니까 가중치가 양수인 친구들은 더 크게, 가중치가 음수인 친구들은 더 작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W1 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여기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달라진 거는 여기서는 Y 헤드에 대한 편미분이었다면 여기서는 Z에 대한 그러니까 중간 히든 레이어에 대한 그런 미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또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저번 수업에서 약간 친구들이 이해를 제대로 했나 싶어가지고 좀 더 애들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다들? 식으로 경사강법에서 경사강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 해서 W2를 구하고 Z 레이어에 대한 미분의 값을 구하고 W1을 구하고 뭐 이게 지금은 간단하게 히든 레이어가 한 층밖에 없지만 히든 레이어가 한 세 층, 네 층 정도 되면은 그거만큼 똑같이 이렇게 W5를 구하고 W4를 구하고 W3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 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전파라고 부릅니다. 값이 이쪽 원래 X에서 Y로 가는 방향인데 이게 X에서 Y로 가는 거가 순전파겠죠.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게. 그런데 아웃풋을 통해서 인풋 앞까지 이제 쭉 따라오면서 이제 가중치를 바꾸는 과정이 역으로 전파되는 것 같다 해서 역전파라 부르고 이거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거는 순전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은 제로 그레디언트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로 그레디언트가 무슨 뜻이냐? 저희가 학습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미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미분들로 이 신경망들의 역전파가 이루어지는데 제로 그레디언트 현상 이런 기울기 중에 하나가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0이 되어버리는 기울기가 어느 친구의 편미분야에 따라서 이게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학습이 종료가 된다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현상이냐 하면은 라운드 H분의 라운드 로스 함수 요게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최적의 해라는 뜻이죠. 여기서 물론 이게 완전한 최적해가 아니에요. 완전한 최적해가 아니고 지역 최적해라서 약간 여러분 그거 배웠죠? 극소값하고 최소값은 다른 거. 그것처럼 얘들도 얘가 일단 극소값이라는 거죠. 로스 함수에 대해서. 로스 함수에 대해서 극소값인데 최소값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극소값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더 최적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학습이 끝났다. 학습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경망에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학습이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Z가 0인 거. Z가 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이전 레이어에서 모든 값들이 0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 값들이 전부 다 0이 되어버리는 거면 이전에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0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인풋 전체가 0이 되는 일은 데이터 자체가 0인 거 아니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0인 거는 사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Z 싹 다 0인 경우에는 이전에 무언가를 잘못해가지고 데이터를 싹 다 날려버려서 학습이 안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 앞에서 전처리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면서 한번 싹 훑어보아야 해요. 그리고 W가 0이다. 이 가중치가 전부 다 0이라는 소리죠. 가중치가 0이면은 이게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기울기가 0이 되어버리면서 이 뒤로는 쭉 학습이 안 되는데 이 이유는 사실 가중치가 전부 다 0인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여러분이 초기화를 잘못했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드물어요. 애초에 애가 기울기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애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전부 다 0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초기화를 할 때 이거를 랜덤하게 초기화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랜덤하게 초기화를 깜빡하고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0으로 다 초기화가 된 상황 그런 경우에나 가끔 발생하는 경우고 이거는 초기화를 다시 제대로 해주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0이다. 시그마가 0인 경우에는 시그마가 바로 활성화 함수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H 다음 레이어는 신경망을 싹 다 계산한 후에 이렇게 시그마라는 활성화 함수가 붙는데 이 시그마의 미분 그러니까 이 친구를 Z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W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프라임이 나오겠죠. 여러분 미분의 그, 그 법칙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법칙을 사용하면 이제 W가 뒤에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시그마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그마 프라임 0이 되는 경우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활성화 함수를 써서 그래요. 활성화 함수가 이 상황에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시그모이드 거나 아니면 하이퍼 탄젠트 요 두 함수에서 자주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모이드나 하이퍼 탄젠트 이 두 함수의 경우에는 값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졌을 때 이제 값이 하나의 값에 수렴하는 것 같이 되어버리면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너무 작아져 버려서 이것 때문에 활성화 함수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렐루 같은 친구들을 써가지고 값이 너무 커졌을 때 기울기가 소실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게 이 내부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엔 다들 렐루만 써요, 렐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울기 소실의 문제를 좀 더 눈에 잘 보이도록 하려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이게 무슨 색이죠, 이게? 어쨌든 파란색 계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프가 바로 시그모이드 그래프입니다. 시그모이드 그래프고 이 밑에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시그모이드의 미분값인데 이거를 봤을 때 0에서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쪽으로 쭉 가고 값이 너무 커서 이 기울기가 쭉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0처럼 되어버려서 학습하는데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이퍼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이다가 마이너스 1이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분한 값도 이제 저 밑에서는 그냥 아예 0이다가 중간에 한번 1까지 올랐다가 0으로 가는 형식이라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큰 값에 대해서는 기울기 소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렐루죠, 렐루. 하얀색 선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다가 0 이상일 땐 1이니까 양수일 때는 얘가 기울기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울기 소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막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서 이제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0이 되는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리클리 렐루 같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약간의 그런 걸 개선한 리클리 렐루 같은 함수로 개선하곤 합니다. 근데 애초에 저번 신경망에서 렐루 때문에 값이 전부 다 양수로 나왔다면 이번 신경망에서도 값이 대체로 양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도 얘들은 이제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 랜덤하게 돼 있는데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은 이 렐로보다는 기울기 소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 함수가 있고 그래서 대체로 신경망 히든 레이어 안에서는 대체로 렐로 형식을 많이 쓰고 가끔씩 이제 마지막에 하이퍼 탄젠트나 시그모이드나 그런 형식의 그래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깜빡하고 제가 PPT엔 안 넣었는데 이게 가중치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초기화 실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0이 되면은
아예 학습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값으로 시작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초기화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화가 저희가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학습하는 시간도 엄청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학습에 걸린 시간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최적화의 성능 또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중치를 어떻게 초기화해야 하냐라고 하면 이제 주로 평균은 0에 분산은 뉴런의 개수의 루트를 씌운 거를 나눠가지고 루트 n분의 1의 분산을 가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음 층에서도 얘가 루트 n분의 1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마법과 같은 그런 가중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그렇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수학과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 여러분 수주발 쓰잖아요. 수주발, 수주발였다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니, 정규화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방금 말했듯이 여기서 저번 레이어와 이 다음 레이어에서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편이 학습하는 데 용이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서는 한 0, 1, 마이너스 1 그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다가 이쯤 레이어 와가지고 한 100, 마이너스 100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컨트롤하기도 힘든 데다가 학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음에 넣어준 데이터와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가 앞으로 쭉쭉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 각 레이어마다 어떻게 해주느냐, 정교화라는 걸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Z의 인풋, 아웃풋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성화 함수에다가 활성을 싹 다 더한 다음에 활성화 함수에 집어넣어서 Z라는 값을 만들어 놨을 텐데, 이 Z라는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루트 분산에 나눠가지고, 여러분 그 확률과 통계에서 자주 보시는 약간 그 정교화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Z바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었나? 그런 어쨌든 딱 정확하게 1 맞을 거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Z바라는 새로운 배열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평균 0이고 분산이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중치를 학습할 때도 훨씬 더 쉽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Z햇이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Z햇은 감마 Z바 플러스 베타 해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베타가 평균이고 감마가 분산이죠. 그래서 확률 같은 게 그냥 좀 돼가지고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직접 인공신경망이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요소가 각 레이어마다 두 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마와 베타 따로, 여기서 감마 베타 따로, 여기서 감마 베타 따로 해서 레이어마다 하나씩 활성화 함수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해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추가적으로 학습시켜 주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는데, 얘만 해도 사실 문제는 없고요. 얘까지 해주면은 더욱 좋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학습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팁 같은 느낌이고, 잠깐만. 이제 제가 거기 아다지에토 톡에다가 파이썬 파일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10분 남았는데 파이썬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분 잘 보이죠? 한 번만 쳐줄래요? 잘 보이나요, 다들? 제 화면은 잘 보이죠? 좋았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생긴 파이썬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토치, 매트플롯립, 넘파이 이런 친구들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고, 여기서부터도 알 수 없는 그런 함수들이 막 적혀 있는데, 이거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역전파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냥 미분하고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하고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냥 미분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가지고 사람들은 결국에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신경망을 자동으로 학습시켜주는 이런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워크. 파이토치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고, 얘에다가 로스점, 백워드하고 스텝을 한 번만 해주시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역전파가 이루어지는 마법과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뭐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거는 이렇게 신경망을 처음에 인풋이 10개고 그 다음에 10개, 7개, 5개, 1개 해가지고 이렇게 층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렐루를 거쳐가지고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인 함수를 이제 분사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거든요.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점이 이제 실제로 프레딕션에서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준 값이고요. 이 친구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한데,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애가 알아서 사인 함수를 근사하게 됩니다. 뭔가 이쁘게 잘 근사된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정도면 괜찮게 잘 근사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게 위에 딱 선이 쳐져 있는 이유가 바로 렐루 때문이긴 한, 저거는 오랜 시간 학습하면 되긴 한데 이것처럼 그냥 초기화 값을 그냥 바꿔가지고 쉽게 초기화 값을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빠르고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직접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 약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로스 함수하고, 얘는 SGD라고 하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인데, 그냥 경사하강법이랑 비슷한데 데이터만 살짝 다른 경사하강법의 변형판이라 보시면 되고, 그냥 경사하강법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좋아진 친구인데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경사하강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에포크란 단어는 또 이제 얼마나 학습을 할 거냐, 몇 회, 1000회, 1000에포크면은 1000번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저기서 옵티마이저 해가지고 초기화 해주고 순전파를 해서 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로스 함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역전파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인풋마다 싹 반복을 시켜줘요.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로스 함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간단한 그래프 그리는 코드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코드는 매플롯립이라는 요 친구를 통해서 만든 건데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거기서 검색해가지고 좀 똑같이 만들면 되는 부분이라서 큰,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보기 좋게 만들어 보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배울 때는 이거를 직접 로스 함수를 만들어서 기울기를 직접 구해가지고 각 가중치마다 여러분이 직접 빼고 더하고 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런 걸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꽤 있어요. 뭐 파이투치가 대표적이고 뭐 텐서플로우도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토치는 좀 더 초심자들이 사용하기 좋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는 조금 더 수학적인 개념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아직 수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대충 배웠잖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쓰더라도 한 이틀 정도만 적응하면 금방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직접 정의된 클래스들이 통해서 요즘에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학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기까지 뭔가 질문 있을까요? 2분밖에 안 남겠는데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요거 한번 나중에 갖고 놀아봐요. 갖고 놀면 이제 할 때마다 초기화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깨닫게 될 거예요. 방금도 초기화 값이 좋으니까 되게 쉽게 되고, 지금도 초기화 값이 좀 이상하니까 힘들죠. 그래도 어찌저찌 200회 좀 하고 있으니까 좀씩 사인 함수의 모양이 보이긴 하네. 어쨌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잘 이해가 되셨을런가 모르겠네. 그러면은 혹시 뭐 저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프로젝트는 다들 잘 돼가고 있겠죠? 제가 친구들한테 조금 물어보니까 애들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던데 저는 여러분 믿어요. 그리고 사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잖아요.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네, 잘 되어 보는 것 같죠? 여러분, 답장 한 번만 해줄래요? 하다가 모르겠는 거, 미친 코드가 너무 이상하다. 그런 거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이제 추가적인 주석하고, 약간의 파이썬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코드를 추가적으로 뭐 업데이트 할 테니까 졸려서 중간에 놓쳤을 수도 괜찮아요.